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능화를 가르치고 있는 신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아침부터 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6월 모의 평가 때 좀 분석 설명이 있다면 항상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머님들 뵙고 이제 진짜로 분석할 수 있는 설명이 나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오늘 최대한 빠르게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몇 가지 좀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과목도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해주실 거고요. 전반적으로 탐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평이하게 나왔다. 이게 전체적인 평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화학을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여기다가 전반적으로 평이한 시험이라고 써놨지만 실제로는 기출에 사용된 개념, 정확히 말하면 기출 연계라고 할 건데 기출 연계가 한 95% 정도 되었다라고 해서 기출을 열심히 풀어봤던 친구들한테 좀 더 유리했던 시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75% 정도가 반영되고 나머지가 좀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올해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신유형의 비중이 좀 적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신유형이 나오더라도 아주 깊숙이 들어가기보다는 좀 넓게 소재적인 측면에서만 조금 더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상 등급 컷은 48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부터 EBS까지 나와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는 시대인재 평균이에요. 재종반 평균. 지금까지 재종반 평균이 거의 1컷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상 1컷 거의 맞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어머님도 알다시피 시대 재종반은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시험에서 조금 더 플러스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차피 그 6평 전주에 20번 문제랑 똑같은 걸 다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한 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 좀 숨겨져 있는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거 조금 발라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1등급 받은 친구들, 즉 48점 이상 받은 친구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풀이 시간이 약 20분 정도 걸린 거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출 연계를 95% 하다 보면은 기출에 대한 거를 많이 다뤘던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점수대별로 한번 더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공부법을 좀 나눠놨고요. 지금은 요렇게 시간까지 조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저희 학생들 이제 단과 학생들도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 6월 9일까지 제가 설문을 다 체크를 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 취합된 걸로는 고3 학생들 기준에서 53%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48점 이상. 그래서 고마운 일이죠. 정말 정말 잘해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예를 들어서 생소한 문제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킬러 말고 17번까지 정답률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그리고 나서 18, 19, 20 중에서 한두 개 정도를 이제 준비해왔던 거를 좀 풀어보려 했는데 잘해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다만 좀 거만하지 않게 수능 준비할 때 좀 필요한 거를 이번 주 수업 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요 친구는 제가 그 보다 보니까 3월 합평 때 27점이었어요. 사실 학평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시험인데 지금 이번에 만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잘했는데 이 친구 어떻게 공부했나 봤더니 계속 사실 화학에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6평 전에 보통은 화학은 한번 실력이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암기 과목을 6평 뒤로 좀 미루고요. 그다음에 화학을 좀 더 앞에 하라고 했는데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7월 달에는 모의고사로 감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암기 과목을 뒤에 좀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 7월 전까지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기말 휴관 기간 동안에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좀 된다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만 조금 감을 찾고 오시면 좀 더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 작년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되게 익숙함을 좀 많이 느꼈을 텐데 여기에서 초고난도 문항이랑 고난도 문항은 작년이랑 비슷하게 배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초고난도 문항이 2년간의 평가원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쉬워졌습니다. 좀 더 쉽게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려웠던 소재가 두 개가 있어요. 화학 식량과 몰, 그다음에 pH란 단원이에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농도라든가 중화 적정이라든가 중화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올해는 농도 쪽을 조금 더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농도라고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알아들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대부분의 난이도를 좀 낮췄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으로 교수님들 중심의 출제가 아니라 선생님들 중심의 출제가 진행이 됐어요. 제가 6평 나오기 전에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첫 번째 지표가 나왔는데 핵심 위주로 질문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핵심 위주로 좀 넓게 공부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고난도, 초고난도 이렇게 좀다 쪼개놨지만 실제 체감 난이도를 결정한 게 13번과 17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번이 아까 말씀드린 농도 부분이고요. 17번이 중화 적정 부분이라서 여기서 막혔는지를 한번 봐주시고 여기서 만약에 막혔다면 약간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조금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발전 가능성 높은 문항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실 6월 모의 평가는 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그걸 시작으로 해서 힌트를 뿌린 거예요. 그럼 그 힌트를 가지고 수능 문제에다가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연습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고 발전 가능성 높은 문항들 진짜 많았다. 그리고 이 소재들을 좀 준비하면 올해 수능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올해 좀 특징적인 것 중에 제가 문제를 풀다가 약간 좀 생소했던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는 여기 뭐 문제 수록을 하지 않았고 선생님 또 제가 여기 풀 건 아니니까 그런데 18번 문제를 푸는데 과조건이에요. 20번 문제를 푸는데 우리 학생들은 과조건이라 느껴요. 그게 왜 그렇냐면 EBS 연계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창작 문제는 보통 과조건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보통 뭔가 과조건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디서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자, EBS 연기율 50%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실까 봐 이제 문제를 여기다가 좀 뒤에다가 좀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고 자, EBS 연기율 50%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주의 있게 본 거는 4페이지 주요 문항의 연계가 꽤 많이 됐다. 꽤 많이 됐다. 그래서 제가 23년 6월까지는 화학은 EBS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 몇 가지 좀 일들이 있고 나서 9월 모의 평가에서 직접 연기한 문항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요. 작년까지 출제에 관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새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EBS를 중심으로 연계를 좀 붙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목표가 연기율 50%겠죠.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연기율 50%를 유지한다. 그 명목을 맞추려고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여기 뒤에다가 이 별표를 좀 해놨어요. 자, 17, 18, 19번 이렇게 세 개가 수특에 연계되어 있고요. 제가 6평 전에 수특, 주요 문항, 선별집 이렇게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거 받았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주요 컨셉들, 좀 봐야 되는 것들을 선별했는데 실제 요 앞으로 똑같을 건데 화학은 본다고 해서 연계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암기 과목들은 체감해요. 화학은 체감 못해요. 그러면 화학에선 EBS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소재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 4페이지, 자 앞으로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4페이지에 나올 테마 중에 두 문제 정도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직접 연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적어도 4개에서 5개 정도의 소테마는 열심히 받으면 학생들한테 올해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 다음 거 넘겨서 이제 목표 등급별 세부 전략을 좀 잡아보면 사실 요거는 이제 학생의 등급에 맞춰서 혹은 목표 등급에 맞춰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큰 틀에서만 한번 설명해드리고 얘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원 구성, 그 중에서도 수능 구성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출 연계를 약 15문제 75% 정도 진행하는데 이번 6월 모의 평가가 조금 특이했던 게
기출 연계 95%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유형이 많지 않았어요. 소재적인 것만 몇 개만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소재를 활용하는 게 좀 깊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래서 뭔가 성적이 조금 1컷이 좀 높은 곳에 형성됐구나.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학생들이 기출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거는 이제 제가 자가 진단 좀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놓은 건데, 화학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풀었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실 때 1번부터 17번까지 대략적으로 17분 정도, 요 17분 안에 풀었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18번부터 20번까지 10분 안에 풀었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지 6평을 기준으로 해서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가지만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시간과 정답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등급 현재 지금 발표된 거 이런 거 아직 오피셜한 거 없고요. 그냥 여러 사이트에서 44점이 2등급인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여기다 맞춰서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17번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2등급이 목표다. 무조건 17번까지 좀 더 투자를 해주세요. 그리고 킬러, 보통은 이제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요 세 문제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8월 달부터 혹은 그 전까지 보고만 있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도 돼요. 왜냐면 보통은 준킬러에서 시간을 확보를 못해서 나중에 시간이 좀 생겨도 뭐 양적 관계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준킬러에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는가가 킬러에다가 이런 말씀 안 되는데, 다시 자, 조금 더 초고난도 문항에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가,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정답률 100%가 아니라면 기출 분석 먼저 조금만 더 해주세요. 아직 여유롭습니다. 7월 뭐 초순까지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17번까지 문제풀이를 확인했는데 정답률은 잘 나왔어. 그런데 30분을 초과한 경우나 30분을 딱 맞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요, 2단원 공부 좀 해주세요. 자, 올해는 2단원 공부 조금 타이트하게, 정확히 말하면 오비탈, 그리고 주기적 성질, 이쪽을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동위원소 11번 문제로 나온 동위원소 조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올해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 자, 그리고 이제 보통은 요거는 제가 그 여러 학원이 좀 물어보셔서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냥 대충 개념이 필요하고 기출 개념을 발라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따로 모아놓은 게 신세계 1, 3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게 저희 콘텐츠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기출을 잘 뜯어볼 수 있는 문제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기출이 어려워요. 그 한 문제 풀려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핵심 개념을 정확히 발라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도 잘 볼 수 있고 다음에도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답률 나왔는데 시간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시즌 2 수업이 보통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을 위한 준킬러랑 킬러들 위주로 수업을 했으니 필요하다면 이쪽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1등급이 목표다. 사실 시즌 2의 목표는 다 1등급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한번 진행해 봤더니 17번까지 확인해 보고 20분을 초과했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17번까지 20분. 그래서 만약에 이걸 초과했다면 보통은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4개의 핵심 소재가 있어요. 비례식, 계산, 출력, 전화량 보존. 이 중에서 이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을 보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푼다 안 푼다는 관심이 없고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빨리 푸는 방법들은 여러 선생님들이 각자의 방법대로 많이 알려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체화해서 만약에 부족했으면 좀 체화해서 따라가면 돼요. 아시겠죠? 화학 올해 괜찮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위의 조건을 달성했어요. 자, 17번까지 풀고 나서 이제 18번, 19번, 20번 간다면 요 셋 중에 하나를 좀 집중 공략하는데, 제가 보기에 올해 뭐 이것도 괜찮은데, 자, 이 양적 중화 화학 식량과 몰 중에 하나를 들을 때 여기 말고 EBS 있죠. EBS를 좀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먼저 보고 나서 다시 4페이지에 들어가는 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현재 다시 4페이지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EBS 연계가 직접 연계될 것 같으니까 조금 봐두면 플러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점이 목표다. 그러면 그냥 지금 해오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시간을 봤는데 28분 좀 아슬아슬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친구도 비슷한 거예요. EBS 정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20분보다 많이 남았어요. 자, 이런 친구들은 이미 완성된 친구들입니다. 다른 과목을 해도 되고요. 엔제풀이를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재에 대한 부분들의 경험을 좀 높이고 자료 해석 능력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뭐 6평 전주에 나눠줬던 거고요. 자, 다시 요거 이런 식으로 시간 줄일 수 있는 것들, 시간이 좀 타이트했네요. 시간 줄일 수 있는 준킬러 모의고사 혹은 준킬러에 집중하는 그런 걸 좀 진행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만약에 좀 뭐 시간이 좀 여유로웠다. 완성됐습니다. 너무너무 잘했고요. 조금 여러 가지 뭐 지적 유의를 위해서 좀 어려운 것들 보고 자료 해석도 좀 하고 이런 쪽으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번 주에 찍었어요. 매주 나가는 컨텐츠입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잘하겠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거 전달해 주도록 하고요. 보통은 교재, 이번 시즌 동안 학생들이 배운 교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중에서 몇 개는 이제 만점 타겟이고 몇 개는 50점 말고 이제 48점 타겟이고 몇 개는 44점 타겟이에요.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면 일단 현재 위치에 맞춰서 다 배분해 줄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올해 시즌 2에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시즌 2 중에서 그럼 이제 몇몇 약한 단원들이 발견되면 그걸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1주차부터 해서 여기 10주차까지 그냥 표기만 해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참고하셔서 보통 문의 있으면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6평 이후에 이제 9평 그리고 수능까지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드리면 사실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화학은 개념량이 거의 없어요. 학생들이 뛰어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응용하는 쪽에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 선택을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한테 잘 맞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실전적인 이론으로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의 영역이에요. 지금 6편 끝난 이후로 새벽 4시 전에 잡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거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맞았고요. 4년 넘게 계속 수능에서 좋은 문제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오피셜하게 나가는 자료들은 조금 이렇게 다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따로 강사 콘텐츠는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사 콘텐츠의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위주로 해서 조금 더 학생들한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잘 만드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 제일 좋은 문제 만들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머지는 한번 참고용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시간 단축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해당 소재들은 빨리 풀고 싶으면 비례식을 잘 써야 되고요. 여기 있는 소재들은 단순 계산을 좀 잘해도 확실히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출력 속도라는 건 단순히 외웠다가 아니라 빨리. 자, 외운 거를 마치 구구단에서 누르면 바로 나올 정도 이미 되어 있죠. 근데 학생들은 구구단을 919, 9218 요거 하고 있는 걸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능 준비는 97에 63 나오듯이 출력 속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전화량 보존은 조금 이제 고급 레벨. 그래서 올해 이 전화량 보존 중에서 금속이라던가 그다음에 중화 반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9평 때 더 어려워진다면 조금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무난하게 아직은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해서 이제 힌트는 뿌려졌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로 다 문제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주일 만에 한 65문제 정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중에서 좋은 것들만 좀 선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쭉 넘겨서 어머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하셨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시즌 3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갑자기 이제 처음 성적표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지십니다. 만약에 고민 많으시면 보통 이렇게 설명회에서 좀 들어보시고 이제 자녀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조금 조절하시면 좋은데 화학에서는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버 전까지 이제 따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서버 들어오고 1회차 때 한번 잘 봐주세요. 이 친구 제가 이제 매년 서울대 애들 다 보내는데 이 친구가 좀 특이해요.
서바 때 들어왔는데 20점대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때 이후로 계속 뭘 하고 있냐면 이게 간극이 좀 큽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좀 간극이 좀 커 가지고 요 친구 좀 가르치면서 아까 말한 점수대별, 등급대별 그 뭐랄까 수강이 가능한 것들 다 깔아 놓은 게 이 친구가 제안해 준 거예요. "선생님 저 시즌 2 거 다시 듣느냐고 한 달 동안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좀 여력이 있다면 그래도 시즌 3에 합류하기 전에 같이 준킬러라든가 아까 실전 이론들을 배우는 게 시즌 2라서 그쪽 부분을 좀 더 보강하고 좀 부족한 부분만 채워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학에 자신이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오셔서 그때부터 쪼끔만 대신에 한 3주 정도는 쪼끔 고생한다. 근데 선생님이 근데 제가 보통은 학생을 처음부터 배운다 생각하고 최대한 배려해서 수업을 해 줘요. 그래서 최대한 들을 수 있게 해 주긴 할 건데 약간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3주 정도는 조금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뭐 중요한 내용은 다 전달했는데 머릿속에 남기셔야 될 거는 올해 탐구의 EBS 연기율이 높습니다. 그것만 좀 잘 기억해 주셔서 9평 때까지 한번 제가 보고요. 9평 이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해서 수능 예측할 때까지 도움이 되는 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